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3월 23일에 매수했던 지난 방송 일주일 전 추천주였죠. 이 CIS입니다. 2차 전지 전고체 관련 종목인데요.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전략 주셨고 오늘 상한가 나왔습니다. 14,500원 이 최고가까지 도달하고 제가 지금 약간 놀래서 말이 좀 꼬였는데 예. 수익률이 31%가 한 주 만에 달성이 됐습니다. CIS 예. 정말 대단한데요, 전문가님. 요즘 워낙 시장의 네. 이슈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네. 이게 종목을 볼 때도 우리가 많이 올라간 종목을 이제 추격 매수하기 힘들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던 또 이슈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제 맞아요. 이 종목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먼저 이제 이 종목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미 지난주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작년에 한번 경영권이 이제 변경이 됐었죠. 이 네. 최대주주가 이제 SFA 반도체 쪽으로 변경이 됐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의 가장 큰 부분들이 이제 매각 가격이고 주당 가격이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경영권 프리미엄 쪽에 상당히 그 보통 시세보다 30에서 50% 높게 받는 그런 측면이었는데 당시에 주당 가격을 한 12,000원 정도 상당히 저렴하게 매각이 되면서 회사 대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넘어가는데 6개월 동안 지금 그 수주 공시된 금액만 보통 거의 한 1,800억 이상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수주 물량들을 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힌트를 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SFA 반도체의 한 지분 10% 정도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 결국은 이 삼성그룹사하고 또 연결이 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인터배터리 2023에서도 삼성 SDI가 이 전고체 배터리를 샘플로 개발을 해서 이제 시품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이제 그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이제 삼성 SDI 쪽에 전고체 공동 개발 그리고 이제 요거를 본격화 양산을 시키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오늘 움직이면서 주가가 11,000원대에서 13,000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측면들. 아까 말씀드렸던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은 바로 이때였죠. 네. 연말 연초에 뭐 한 12,000원대 주가가 뭐 9,000원까지 이탈됐던 그런 흐름들인데 자, 일단 실적은 괜찮습니다. 물론 작년의 실적은 상당히 좀 안 좋았었죠. 하지만 최근에 이 장비주들의 공통된 측면은 이제 수주 금액으로 봐야 되는데 이 수주 금액이 전년도 매출액과 거의 능가할 정도로 수주를 좀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 삼성 SDI 쪽의 전고체 배터리의 어떤 양산들이 본격화된다는 이런 측면들. 네. 자, 우리가 실적이 가시화이 되기 전에 이슈나 테마로 주가가 움직인다면 당연히 어떤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테마주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적에 뒷받침이 되지 않은 종목군들은 상승 후에 다시 주가가 원위치 돼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CIS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라면은 뭐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고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뭐 이제 11,000원에서 13,000원대, 14,000원대 이제서야 올라왔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3,000원 제시를 했지만 이미 올라섰고 네. 2차적으로는 조금 욕심을 더 내자면 뭐 16,000원, 18,000원까지도 충분히 여력이 좀 있지 않나. 물론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뭐 주도 섹터나 흐름들 이런 것도 봐야겠지만 1차적인 어떤 숨바뀜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물량 소화를 일단 기술적으로 다 했고 작년 수준 가격들이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가 좀 본격적인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이 종목의 또 수급적인 특징을 보면은 최근 주가가 많이 못 갔을 때 이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대략 한 7천억 대에 넘기 때문에 코스닥 150 종목에 편입된 종목이다 보니까 이 소위 얘기해서 이제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점. 얼추 평균 단가가 한
11,000원 정도 되는데 오늘 상승함에 따라서 보통 한 13,000원, 4,000원도 된다면 이 공매도 물량들의 일부 다시 주식을 재매수해서 갚는 이 쇼커버링 물량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측면 이런 걸로 본다면 오늘 상승 이후가 더 오히려 본격적으로 주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뭐 이미 지금 주가가 13,000 오늘 종가 기준으로 13,900원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그런 측면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있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인 부분들 당연히 봐야 된다. 공매도 물량들이 얼마큼 소진이 되고 해소가 되는지 여부 이런 수급적인 측면 일단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가 오르기 전에 매수를 한 다음에 올랐을 때 언제 팔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이제 지금 매수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상승했을 때 따라잡기보다는요 분명히 한번 조정이나 눌림목 한번 기회를 줄 겁니다. 이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관심 있게 봐야지 뭐 여기서 계속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하고 자제를 좀 하자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IS 자세하게 AS 주셨습니다. 작년 경영권 변경 SF 반도체가 최대 주주 등극을 했습니다. 또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지분 부유 연결성 짚어주셨고요. 증가하는 수주 부분과 함께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 본격화 등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기에 앞으로도 1차 목표 달성 후에 2차로 16,000원에서 18,000원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주가가 이제 시작으로 오늘 상승 이후로 본격적 상승 나올 것으로 예상해 주셨고요. 다만 공매도나 수급 부분을 체크해서 대응해 보자고 AS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3월 16일에 매수했던 역시 2차 전지, 도전제 관련 종목 제2호입니다. 이 종목도 지난주 수익률이 20%대였는데 한 주 만에 48% 됐습니다. 월요일 날 28% 급등이 나왔었고요. 오늘도 장중에 8%, 또 종가도 5%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제2호도 수익률이 너무 좋은데요. 네. 워낙 요즘 뭐 시장에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나 장비들이 잘 가다 보니까 네. 뭐 좀 운 좋게도 이 종목도 이제 잘 가고 있는 네. 그런 흐름인데 이 회사 내용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내용을 먼저 좀 우리가 체크를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탄소나 튜브라고 하죠. 이 전도체 쉽게 말하면 전기를 쉽게 전달을 해주는 이런 거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최근에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이것도 이제 삼성 일부 LG와 삼성 쪽의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성장 가능성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의 우리가 핸디캡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점,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군들의 문제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공모 물량들 이 부분하고 락업이 해제가 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과거에 이제 공모가가 10,000원 정도 굉장히 뭐 저가의 뭐 공모가 형성이 됐었고 이미 뭐 2개월 시점이 지나가는 그런 시점인데 뭐 락업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뭐 상당히 그 락업 물량이 거의 3개월 이후 시점에 네. 일부 물량이 나와 있고 보유에서 많이 안 걸려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물량은 크게 부담이 없다는 측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기술적인 부분 잠깐 보면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공모가 10,000원대부터 해서 지금 20,000원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3월 초에 한번 30,000원 찍고 조정이 나왔을 때에 아마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 1차적으로는 요 30,000원 돌파 가능성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돌파가 나왔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있긴 하지만 최근 이제 일부 종목군들이 단기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요거를 좀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뭐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30,000원대를 크게 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좀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신규 매수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미 뭐 20,000원대에서 30,000원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어떤 시장의 어떤 출렁거림이 나올 때
때에 잠시 3만 원이 이탈되는 그런 흐름들도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신규 매수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더 지켜볼 가능성. 여기서 조금 더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라면은 한 3만 5천 원을 다시 한번 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가능성을 좀 지켜보자라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신규 상장 주의나 보호 예수 물량 우려가 없는 점 다시 한번 말해주셨고요. 차익 실현 매물 출현을 염두에 두면서 3만 원 가격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는 지향한다고 체크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2일에 매수했던 강원 에너지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수익률이 지난주에 170%대였는데 340%대였고 전문가님께서 이 거래량 터지면서 조정 나오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보유로 끌고 가보자 의견 주셨거든요. 예. 이렇게 또 수익률이 또 늘어났네요. 네, 운이 좋게 너무 좀 잘 가가지고요. 네. 이제 뭐 유종목도 여러 가지 2차 전지 이제 소재 쪽, 특히 네. 이제 리튬 소재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회사가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일단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많이 좀 안정이 됐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리튬, 네. 자회사인 강원 이솔루션 쪽에 어떤 리튬 가공된 이런 공급 가능성이 부각된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네. 이미 말씀드린 그 시점에 대비해서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적당히 가주면 뭐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뭐 상당 부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강원에너지가 이제 9,000원, 10,000원대에 상당히 좀 횡보했던 흐름들 보이면서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3월달 뭐 9,000원대에서 1차적으로 14,000, 5,000원 올라왔고요. 최근 3월달 중 하반 이후에 이게 뭐 다시 15,000원대에서 지금 4만 원까지 찍어버리는 이런 이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사실 네. 이 종목뿐만 아니고요. 리튬 관련 소재 관련된 종목군도 한 대여섯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다 이와 비슷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강원 에너지뿐만 아니고 리튬 쪽 특히 이제 IRA의 어떤 수혜 기대감들도 같이 부각이 됐었는데 어찌됐든 뭐 이쪽에 어떤 이제 그 자회사인 강원 이솔루션이 작년 11월 달에 이제 그 경주죠. 경주에 이제 18,000톤의 수산화 리튬 공장이 본격 준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 하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모두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던 주식들이 실적에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다시 주가가 원위치 않은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본격적인 그 양산, 공급들이 진행이 된다면 주가가 쉽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공급 가능성들 그리고 이제 실적 뒷받침이 안 된다라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이게 다시 되밀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급등주들의 어떤 매매 방법, 스킬, 뭐 간단한 요령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고점에서 대량 거래, 소위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20일 평균 거래량의 한 3배에서 5배의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 대비 한 10%가 넘는 급락, 대량의 장대 음봉이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추세가 꺾인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을 측면을 본다면은 지난번 3월 중순쯤에 한번 1,500만 주 이상이 터지고 난 이후에 최근 거래량이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가 된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과거에 3월 초에 나왔던 거래량을 능가하는 그런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부분들도 조금 약간 남아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인 본다면은 좀 15,000원에서 이미 뭐 4만 원대 거의 뭐 100% 넘는 1, 2주 사이에 올랐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꺾인다 하더라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일단 가이드라인으로는 한 3만 3, 4천 원대 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좀 지켜는 보자. 하지만 이미 제가 생각을 했던 가격대 지금 4만 원을 이미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추가적인 부분들은 사실 기술적으로 말하기는 좀 지금 의미가 없다고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말 그대로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절대 매수자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올 때는 추세가 꺾인다는 점. 그럴 때는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라도 일단 이익 실현하자. 지난번에 한번 최소한 가져가더라도 반절 정도 물량을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만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남은 물량조차는 일단 지켜는 보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뭐 미련 없이 지금은 뭐 충분히 수익 실현해도 뭐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미련 없이 좀 대응을 하자 이런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회사의 삼성 S대의 테스트 통과 이슈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기대감으로 연일 주가 뿜어내고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급하게 오른 종목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 약세 위험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추가로 급등주 매매 스킬로 이 고점에서 대량 거래량 터지며 장대 응봉 나올 때 추세가 꺾이기에 이익 실현으로 전략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23일에 매수했던 경동 인베스트입니다. 오늘 장중에 20% 급등이 나왔고요. 종가도 11% 넘게 오르면서 다시 우상향 추세 나오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좀 AS해 주셨습니다. 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가치주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뭐 재료로 본다면은 이제 자회사 경동이라는 회사가 이제 강원도 태백에서 이 티타늄, 히토리라고 하죠. 이 광산 개발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이전에 이제 경동 인베스트가 어떤 지주회사격으로 상당히 이제 자산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 소위 얘기해서 이제 PBR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PBR 한 0.3배 정도의 굉장히 어떤 자산 가치주로 우리가 이 종목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급적으로는 최대 주주나 이 지분율이 50% 넘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 물량이 많지 않은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이슈나 재료 때문에 주가가 좀 단기간에 급등한다 그런 특성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술적인 부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2월 달에 주가가 한 85,000원대에서 있다가 한번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이미 이제 재료가 시장에 알려지면서 한번 급등을 했었고 다시 주가가 좀 내려앉았지만은 최근에 다시 또 올라가는 결국은 어떤 자산 가치주로서의 어떤 저평가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자원 개발이라는 히토리오 관련된 이런 자원 개발들이 얼마큼 가시화되고 구체화되느냐 물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재료 유시가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남아 있지 않나. 근데 대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물량으로 금액으로 거래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충분히 자산 가치적인 측면을 본다면 한 14만 원대 이상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PBR 1배라고 하죠. 회사의 어떤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굉장히 저가에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지금 오른다 내린다를 떠나가지고 어떤 자산 가치들이 부각이 될 때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한 13, 14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충분히 찍을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유통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작은 이슈에 의해서 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점 따라서 어떤 조정을 받거나 저가권에 있을 때 어떤 많은 금액이 아닌 소량으로서 저가권에 매수한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아직도 지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지 않나. 일단 지금 보유자분들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라도 다시 또 되밀려준다면 많은 금액이 아닌 어떤 소량의 또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하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동 인베스트 가치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원 개발의 가시화와 구체화가 나온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해 주셨는데요. 다만 유통 물량 적은 부분 이야기해 주셨고 기술적 목표가로 13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부유 관점으로 또 놀림대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전략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제주항공입니다. 오늘 LCC 관련 종목 강세가 나왔고요. 6% 넘게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도 오랜만에 AS 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예, 일단은 뭐 요즘 마스크 해제도 나왔고 날도 많이 따뜻해서 벚꽃들 그리고 이제 해외 여행들 맞아요. 많이 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말 그대로 이제 항공 여행주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구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연초부터 작년 하반기 연초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인데 잠깐 3월 달에 조금 안 좋았었죠. 이제 중국하고 이제 관계 때문에 뭐 일부 단체 여행객 규제 소식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으면서 상승 추세에서 약간 이제 꺾였던 이제 그런 부분들. 하지만 뭐 최근 주가도 조금 눌림목이 좀 완성이 되고 다시 좀 상승 흐름으로 좀 반전이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지금 또 매수 관점을 볼 만한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작년 뭐 연초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꾸준히 움직였던 종목인데 2월 달에 지금 17,000원대를 지금 찍고 나서 좀 조정을 좀 보였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의 어떤 관광객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단기적인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얼추 뭐 14,500원대의 조정 이후에 다시 좀 올라서는 아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국내 LCC라고 하죠. 보통 저가 항공사 네. 중에 운항 노선이 가장 많은 그런 이제 항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 시대가 좀 이제 지났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여행들 그리고 이제 국내 여행들도 많이 이동이 되는 이제 그런 시기로 본다면 이제 항공 여행 산업들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회복되는 그런 시점이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얼추 추가적인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그동안에 많이 안 좋았었는데 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1, 2분기까지 실적이 좋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하반기 쪽으로는 회복이 된다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중기 관점으로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하반기까지 어떤 실적 개선의 흐름과 함께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일단 주가도 지금 오늘 종가로 16,000원까지 올라왔는데 네. 뭐 다시금 전고대인 17,000원대를 좀 올라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조금 더 길게 보자면 하반기까지 간다라면은 2만 원까지 다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실적이 가시화되는 2분기나 3분기까지 흐름까지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으로서 제주항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항공 하반기 실적 회복 기대감과 함께 중기 관점으로 2만 원 선 제시해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한결선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